안녕하세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일에 관심 많은 승무원쌤 김용숙입니다. 톡파원 25시 이번 주에는 볼거리, 문화, 먹을거리 등 다양한 정보가 쏟아져 나온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정말 의미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재미있었습니다. 이찬원 씨 또한 익사이팅 체험 아주 싫어하고 거부하고 공포증이 많아서 못하는데 이번에는 이찬원 씨도 용기를 낼 수 있는 동력 패러글라이딩, 즉 스페인에서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보면서 용기를 냈습니다. 평지에서 떠올라서 언덕에서 뛰어내리지 않고 평지에 그대로 가라앉는 모습을 보면서 저 정도라면 나도 할 수 있다고 용기를 낸 것이 좀 특이하다 하겠습니다. 머지않아서 이찬원 씨 스페인에 또 여행 가지 않을까. 물론 시간이 절대적으로 유럽 여행은 쉽지 않습니다만 부모님을 위해서 특별히 시간을 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번 주에는 이집트 하면은 왠지 신비로운 문화가 가득할 것 같은 그런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집트 고고학 연구하는 박민수라는 게스트와 또 이집트인으로 한국에 와서 지금 13년째 한국에 거주 중인 야스민이라는 게스트가 두 사람이 특별 MC로 출연을 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베트남. 이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정말 보니까 관광지로서 정말 최고 아닌가 싶습니다. 그 자연 환경이 기가 막히고요. 또 이 나라는 인구도 그렇고 나라가 젊지 않습니까? 젊기 때문에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하다. 그동안 사회주의 때문에 발전을 해오지 못하다가 지금도 정부 체제는 사회주의입니다마는 경제 발전이 눈부시게 되고 있는데 여기에 많은 관광객을 끌어들일 수밖에 없는 그 천혜 자연, 정말 너무너무 여기저기 소개될 때마다 감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꽝빈성이라는 데를 갔는데, 꽝빈성이라는 곳을 갔는데 이것은 아마 베트남에서 한 500km쯤 떨어진, 우리나라로 치면 한 대구쯤 될까요? 여기인데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 습식 동굴이 무려 8km 가까이 펼쳐져 있습니다. 7,780m 동굴이 있다고 합니다. 이 동굴은 1899년에 발견이 됐고 이것을 관광지처럼 관광 투어를 하는데 일정 부분까지는 카약을 타고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또 다른 관광 코스가 펼쳐지는 정말 장관인 그러한 습식 동굴을 이번에 체험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것이 어떻게 이렇게 있을 수 있을까? 우리 인간들이 만들어낼 수 없는 자연. 인간 앞에 우리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또 한 번 체험케 하는, 또 한 번 인식케 하는 그런 동굴 체험.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들 밧줄을 타고 이제 그 석순을 하면서 진흙백도 하고 그 동굴 속에 수영장도 있고 여러 가지 체험을 한꺼번에 할 수 있고 또 식당에 가서 우리나라 잡채하고 비슷하고 닭을 쫙 펼쳐서 숯불에다 납작구이, 우리나라 통닭구이처럼 구웠지만 그 굽는 방식이 다소 다르고 기름이 쫙 빠졌기 때문에 아주 담백한 그러한 음식을 또 맛보고 역시 잡채는 그냥 국수 요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는 똑같은 것 같습니다. 다만 볶느냐 삶느냐 이런 정도 차이지 거기에 어떤 재료를 넣느냐 정도의 차이지 세 개의 음식은 아주 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오리 농장 가서 오리 리더 되기, 먹이를 가지고 꼬시는 거죠, 한마디로. 오리를 먹이를 가지고 꼬시는, 재미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먹이를 가지고 동물이나 사람이나 먹는 데에는 참 약하구나, 먹는 것으로 훈련을 길들이면 다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한 여기도 모래 언덕이 또한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베트남이라는 나라는
관광 자원이 너무 풍부하고 또 젊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잠재력을 고루 가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무역 경제 면에서나 인적 교류, 문화 교류 차원에서 굉장히 소중한 나라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집트, 알파고가 같습니다. 출장 독파원 전문가죠. 이 이집트는 뭐 말할 것도 없이 피라밋이죠. 피라밋. 이 이집트는 무바라크라는 대통령이 있을 때 20년 동안 이 이집트 대형 박물관을 20년 동안 만들어서 이집트에는 너무 유물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 오픈하다가 또 오픈을 늦추고 해서 올 7월 달에 오픈을 한다 그럽니다. 여기 입장료가 36,000원인 거 보니까 비싸긴 제법 비싼 편입니다만 여기는 그만한 돈을 주고도 볼 가치가 있다. 여기에 무려 한 10만 점이 넘는 파라오들이 있다고 합니다. 파라오는 왕들의 두상이겠죠. 여기가 이렇게 이집트가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람세스 2세가 60년 동안 즉위를 하면서 이집트를 이렇게 부흥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로 말하면 세종대왕 같은 그런 왕이 람세스 2세라고 합니다. 얼마나 훌륭한 왕이 즉위를 해서 그때 평화로운 행정을 펼쳤느냐, 정치를 펼쳤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발전 속도가 이렇게 무섭게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여기에 식당들도 피라밋이 잘 내려다 보이는 그런 곳이 핫플 식당으로 아마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찬원 씨, 이 박민수 씨에게 꼬치꼬치 묻습니다. 평균 기온이 얼마나 되고 몇 월 달에 여기에 관광을 가야 가장 적기냐 등등 물어봅니다. 11월에서 2월 사이 우리나라 겨울철에 가면 그곳 날씨 온도가 몇 도냐 그러니까 한 20도 정도 가장 활동하기 적절한 온도죠. 꼬치꼬치 물어봅니다. 질문을 잘하는 사람은 뭐 상식이 많은 사람이죠. 훌륭한 질문을 하는 사람은 훌륭한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질문도 잘할 수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뭘 알아야 질문하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찬원 씨는 정말 무엇이 핵심이고 무엇이 요점인지 이찬원 씨의 그 지식 수준을 곳곳에서 펼쳐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시장은 우리나라나 어디나 시장은 무조건 깎는 맛이 있어야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 이집트의 그 조명은 굉장히 세계적으로 유명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다음에 스페인 안다루시아 지방의 코르도바라는 그 지역을 또 찾아갔는데 여기에 메스키다 대성당은 이 성당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유는 이 같은 성당에 이슬람과 기독교가 같이 공존한다는 거. 그래서 이 모스크 대성당이기 때문에 이 성당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그럽니다. 역시 여기서도 어느 지역이나 먹는 것은 빠지지 않습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기본 메뉴입니다. 역시 와인에다 속꼬리를 한 속꼬리찜, 와인 속꼬리찜쯤 되겠죠. 얼마나 잘 고아졌는지 숟갈로 눌러도 그 살이 다 발려질 정도로 어쨌든. 그리고 여기에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왜 이렇게 발음이 꼬이느냐 모르겠습니다. 동력 패러글라이딩을 타는데 돈이 비싸긴 비쌉니다. 30분 정도 타는데 14만 3천 원. 이 패러글라이딩을 보면서 이찬원 씨가 용기를 냈죠. 이 정도면 나도 한번 도전해보겠다. 그 다음에 이탈리아 현준혁 씨, 이분은 말하는 게 좀 특이하죠. 베네치아를 소개를 했습니다. 베네치아는 정말 수상도시로 유명한 곳이 아니겠습니까? 여기 베니스 국제영화제가 열리는 곳으로 유명하죠. 출퇴근 버스, 출퇴근 배, 개인 배가 말하자면 자가용이나 마찬가지죠. 특히 여기는 유리공예가 세계적으로 유명해서 그 화려함, 수려함,
그 작품성, 예술성은 일루 다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군요. 이 유리공예까지 모두 다 우리가 지켜보는데 정말 볼거리 풍성하고 먹을거리 풍성하고 체험하기에 좋은 그러한 네 나라, 베트남, 이집트, 스페인, 이탈리아, 문화적으로 엄청 발전 가능성과 문화 유적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 네 나라가 소개가 돼서 아주 잘 봤습니다. 물론 여기 끝나고 또 중간 광고로 이찬원의 광고 화장품 회사 공우화가 이찬원 씨 출연하는 데마다 공우화 상품 광고가 되고 있습니다.